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가 살 집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문제인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번 시간은 좀 뭔가 담백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연령대에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뭐 그런 경험담들도 여러 가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1030원이에요. 내년 기준으로는 1320원, 2.9%가 올라요. 우리가 순수하게 월급쟁이로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9만원. 작년부터는 200만원이 넘어갔어요. 2023년부터. 그러나 법이 조금 바뀌면서 교묘한 법이 생겼죠. 통상임금이라는 이 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급식비라든지 이게 월급에 다 포함돼서도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를 좀 피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내 총 월급 자체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에 1320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월급은 기본 월급이 215만원이 되는 이런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2.9% 오르는 이 최저 시급에 비해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집은 이렇게 많은데 서울 쪽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서울에는 삐까 번쩍하고 아파트며 뭐 빌딩이며 여러 가지 뭐 건물들이 많고 삐까 번쩍한데 왜 저렇게 수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갖기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이제는 서울 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7억에서 9억이라고 검색을 했지만 5억에서 뭐 한 18억 뭐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5억부터 5천부터일까요? 자, 이렇게 집이 많아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정작 내가 살 집은 없고 여러분들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봐봐요. 17억이 있어요. 18억, 17억 막 엄청 많죠. 제가 이거 조금만 나눠볼게요. 20평대라고 쳐볼까요? 20평대가요 기본 6억씩 해요 다. 이거 어떻게 살아 이래가지고 10억짜리도 있고 그죠? 아파트는 이제 못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최저시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대충 한 210만원 정도라고 쳐봐요. 곱하기 12를 하면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썼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지 2520이 모여요. 근데 정말 독하게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80% 정도만 80% 정도는 적립, 그러니까 저금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80%를 저금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 정도로 졸라매서 생활한다 해도 2천만원 정도를 저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요새 한 2%대거든요. 은행 이자 2%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40만원 정도가 더 나요. 뭐 세금 이런 거 해서 뭐 높게 쳐준다 해도 2%대면 40만원이니까 한 3% 나온다 쳐도 후하게 쳐줬을 때 한 2060만원을 1년에 번다 칩시다. 곱하기 여러분들 여기다 10년을 해야지 2억 6백이 생겨요. 이렇게 일을 해야. 그래서 요새는 하나만 일해서 못 살고 하나 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공무원이 있어요. 7급도 붙고 9급도 동시에 붙었는데 이 7급 붙은 공무원 월급이요. 제가 그냥 공개해 볼게요. 어차피 그 친구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공개해 보면 이 친구는 이제
뭐랄까요, 공무원 특성상 여러분들 막 이동하면서 다니잖아요. 순환 근무를 하죠. 몇 년만 2,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순환 근무하면 3년에 한 번씩인가. 그런데 이 7급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출장이 많은 그런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 업무다 그러면은 한 350만 원을 받았었대요.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출장이 좀 거의 없는, 출장이 있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세금을 다 떼고 270 정도가 이렇게 실수령액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7급 공무원마저도 270, 연차도 어느 정도 쌓여있는 공무원인데 이 270을 받더라도 10개월 일해야 2,700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해봐야 3천만 원 정도를 모으겠네요. 10년 일해야 대략 3억. 물론 더 올라가겠죠. 근데 과연 그동안 이 집값들이 동결되면서 멈춰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단기적 전망을 보면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선 하락 보합 거래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높은 금리 지속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대요. 이게 25년 상반기까지 내용이에요. 옛날 내용이라 사실 볼 필요 없고, 최근 내용 보면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해서 나와 있죠.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주택 가격 전망 이렇게 지수일 수도 있어가지고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26년의 전망을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왜? 결국에는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에 대한 제한은 있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대출 제한 걸렸네, 이제 못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 요인 때문에 단기 조정 후 2026년 3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전세시장 불안정,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뭐 듣기로는 4 플러스 4 플러스 4 해가지고 4년을 살고 또 4년을 살고 그 다음에 4년까지 살게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런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싶겠습니까? 지금처럼 2 플러스 2 제도만 해도 충분한데 말이죠. 서울 집값은 어쨌든 가계부채 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 상황, 전세시장 동향 뭐 등등등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코인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1억 6,460만 원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2025년 초에 비트코인, 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S&P 500 지수, QQQ ETF 여기에 각각 넣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형편없었어요. 비트코인은 한 97,000달러 정도가 대략 올해 초에 시작이 됐고, 총 금액 12%가 올라 지금은 11만 달러 약간 못 미친 수준인데, 대충 보면은 1억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12%. 그 수익률은 엄청 낮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인데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ETF와 배당금도 나오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에요. S&P, 그죠? 적립식으로 좋고. 그리고 이제 27% QQQ ETF. 이거는 진짜 엄청 올라갔죠. 1억 2,437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볼까요? 53,400원이었던 게 107,600원이 됐어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샀으면 2배가 올랐네요. 엔비디아 134달러가 207달러 됐어요. 와, 54% 올랐네요. 금 50% 올랐고, 비트코인만 거의 안 올라가고 나머지는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리스크가 있어요. 무조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떠안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벌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의 시드로 어떻게 하냐, 이런 운용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힘들고 좀 막막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쪽에 사실 좀 집을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35억 날렸던 히스토리로 다 모든 게 꿈처럼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게 좀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건 팩트고, 뭔가 내년도에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동산의 이 버블 있죠. 서로 서울에만 살라는 이런 버블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가보면 집값이 조금씩은 올랐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싸게 집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제 생각과 의견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한번 살아남고 파이팅 해봅시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